시장이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좀 어질어질한 그런 시작이네요. 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거든요. 이런 궁금해하시는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막혀도 이란 작전 종료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사실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건 아닙니다. 뭐 탁구를 바라기는 하지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게 네. 근데 이럴 거면 왜 전쟁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된 것 같지는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제하지 않고도 그냥 전쟁이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서 지금 발을 안 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네, 자꾸 네, 시간이 네. 길어지면 결국에 이제 또 중간 선거도 있고 거기다가 5월에 또 시진핑 주석 만나야 되죠. 또 사실 이제 미국의 법에 의하면 의회 승인 없이 한 60일 정도는 그 예.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날짜가 4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더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고 사실 또 이란이 좀 자기 생각만큼 움직여주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다만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아마 언급을 하겠죠, 나중에. 네, 이제 네.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닌데 만약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는 완화되면서 증시가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은 될 텐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거기 이제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니까 네.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물류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각종 비용 부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경제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란한테는 굉장한 타격이라고 봐요. 사실 그렇게 통행세를 걷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아랍 국가들, 이 중동 국가들은 굉장히 이란을 다 적대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고립될 예, 가능성. 점점 고립되고 네,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무슨 수를 강구해서 다 찾을 겁니다. 국가들이. 그럼 사실 여기서 제일 수혜는 누가 받냐? 미국이 받아요. 미국이 결국은 예. 미국 LNG나 원유 수출이 늘어나겠죠. 네. 예. 그리고 러시아도 좀 수혜를 받을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또 이란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 이란도 결국엔 이게 자충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네. 누구도 승자는 아닌데 일단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은 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일단 오늘 뭐 그 오전에 비해서는 좀 낙폭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난립니다. 저 사재기 열풍도 지금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가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 이런 경계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이슈나 그런 지점은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예. 제일 좀 문제가 유가도 그렇고 이제 환율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게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있고 이게 또 금리까지 위로 올리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금리, 유가, 환율 세 개 다 뭐죠? 비용이죠.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들의 이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깎아지. 그래서 네. 이 삼고 현상은 되게 안 좋은 거고요. 삼저가 이제 좋은데 지금 정반대가 됐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게 좀 자꾸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계속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좀 약간 다행이었던 건 그 파열 연준의장이 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오늘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마 강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명확하게 했죠. 금리 인상까지 할 정도는 지금 아직 아닌 예,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그건 진짜 다행이죠.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까지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발언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은 쏙 들어갔고 다시 인하 확률이 좀 커졌어요. 이대로 가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이 전쟁 리스크가 좀 빨리 끝나고 좀 모든 게 좀 정상화 된다면 환율도 뭐 예전보다 높긴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런 현상을 반영해서 높은 거고 네.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뭐 그건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좀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더 위로 튀고 유가가 더 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겠냐. 다만 예전보다 높은 환율, 이 유가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이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좀 불가피한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반도체 메모리 또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의 걱정이 좀 큰 게 최근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영향이 좀 상당 부분 있겠죠. 근데 간밤에 마이크론이 10% 가깝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급락한 거는 사실 저는 다 그냥 좀 약간 빠지기 위한 좀 핑계 같아요. 사실은 뭐 그 터보컨트도 이제 요즘에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메모리 수요를 줄일지 오히려 더 늘릴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네. 당장은. 왜냐하면 그게 상용화된 기술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서 하던 거죠. 네. 작년 4월에 이미 공개가 됐고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은 검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했던 이제 모델 자체는 좀 작은 모델에서 실험을 해본 거고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챗GPT나 지금 최고 성능 모델에서 아직 검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을 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무 이제 이 AI, 이 데이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줄여보자, 효율화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어쨌든 구글도 이거 작년 4월에 논문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면 굳이 AI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미친 듯이 투자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투자했죠. 26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다만 이런 게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먹히냐면 일단 마이크론 주가가 올해 뭐 엄청나게 올랐었고 네. 사실 그 3월에 전쟁 나고도 신고가 났어요.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못 냈는데 혼자 이제 또 전고점 돌파해서 네. 신고가 나기도 하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되게 컸습니다. 예. 거기에 또 갑자기 뭐 DDR5 현물 가격이 좀 급락했다. 뭐 이런 소식도 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사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론만 급락한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 때 필요한 인프라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거기 들어가는 뭐 연료전지 만드는 블룸 에너지도 폭락을 하고 또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도 좀 급락을 하고 또 캐터필러라고 있죠. 캐터필러가 거기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회사 중에 거기도 한 10% 폭락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론 혼자 빠졌으면 이거 반도체에 진짜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AI 인프라 관련 산업이 그냥 다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한 9에서 10%.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올해 너무 성과가 좋았던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일단 미국 내에서도 지금 좀 시장성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좀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좀 정리 일단 해놓자. 현금화. 그래서 이거는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좀 수급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전 닉스 이런 이상무인가요? 괜찮을까요? 저는 네,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수준은 싸죠. 지금 이익에 비해서는 되게 싸고 이익 추정치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본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는데 지금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뭐 싼 건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가죠. 지금 이게 좀 무섭다 보니까 또 이제 떨어지면 마음은 알아요. 마음속으로는 이거 이 정도 가격이면 사면 좋은데 근데 막상 이거를 내가 매수하기가 참 어려운 게 또 5천 깨질까 봐 이런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또 전쟁이 진짜 끝나는 거지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만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항상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확인하고 사면 제일 안전해 보이지만 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땐 다 늦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가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물리가고는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사실 그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어떻게 100%안 물리겠어요,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그게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 가격,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 주 들어와서 뭐 지난주도 좀 흔들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길게 본다면 지금은 좀 저는 좋은 기회다. 다만 내가 여기서 5천 깨지고 4,800을 가도 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감당이 가능한가. 이거는 이제 각자 좀 마음속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좀 감당 가능하다면 저는 어쨌든 지금 구간은 뭐 도망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코스피 5천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아니 근데 뭐 일시적으로 네. 깰 수도 있고요. 뭐 만약에 네. 정말 또 오늘 이게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지금 합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뭐 하그르스 섬을 폭발시킨다거나 네. 발전소 폭파하면 뭐 그건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럼 그렇죠. 뭐 5천 깨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분위기상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결국엔 5천은 좀 지켜낼 것 같고 여기서 좀 지지하면서 좀 이제 그
그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냐. 그리고 일단 다행인 건 뭐냐면 저는 이제 5천 지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아. 그건 진짜 다행이죠. 예.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좀 시장이 힘들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은 이제 오늘부로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안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관론에 저는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4월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주도주 전략을 잘 담아야지 아무래도 수익률 승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주도주는 뭘로 가져가면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네. 지금 이제 이게 전쟁에서 오히려 수혜받는 기업들이 막 세잖아요. 오늘 뭐 알루미늄도 막 갑자기 급등하고 그러긴 한데 구조적으로 좋은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수혜인데 전쟁이 끝나도 좋을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주도주로는 결국 에너지 관련주 같아요. 에너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태양광 같은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에너지 다 신재생 에너지로 적극적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까지 원유 의존해가지고 저 중동에 끌려다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도 있죠. 원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네. 여기는 오히려 전쟁 끝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거기다가 조선업도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에서 이제 LNG 수입을 못하니까 유럽이 배를 많이 발주했죠. 거기 미국에서 LNG를 이제 운송하기 위해서 그런 수요도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 같은데 그럼 네. 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선주도 여전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반도체 힘들지만 뭐 이거 전쟁 끝나면 뭐 이제 전쟁 났다고 뭐 반도체 우리가 AI 이제 없는 세상으로 갈 것도 아니고 더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매일 AI를 이렇게 쓰고 좀 매일매일 쓰면서도 좀 놀라워요. 아무튼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점점 저랑 대화하는 길이도 진짜 길어지고 예전에는 한 5문장 답변했던 이 친구가 이제는 막 10문장, 막 답변의 20문장 길이가, 예, 풍부해지고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까지 해줘요. 에이전틱 시대로. 네, 그러니까 점점 진화하는 거죠, 사실은. 더 똑똑해지고 있고. 그러려면 AI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토큰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토큰을 만들어내는 게 그 메모리 반도체나 전력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가동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토큰 못 만들고 저랑 대화 길이는 또 짧아지겠죠, 나중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AI 투자는 더 가속화된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혹시 시간 되시면 최근에 또 엔비디아 젠슨왕이 유튜브 나와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리하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되는지 그거를 뭐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젠슨왕의 그 동영상 하나라도 보시고 한 번 더 요새 동영상도 너무 좋은 게 AI가 또 다 요약도 해줘요. 번역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좀 예. 기니까 보기 힘드시면 예, 예. 그냥 영어로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예. 요약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해서 그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저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AI와 대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 문맥을 또 이해해야 되고 메모리 저장 공간이나 뭐 수요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네.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도 직접 느끼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엔비디아 CEO의 그런 여러 가지 영상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제 4월이 시작됩니다. 1분기 또 실적 대비를 잘 해야 되고 배당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어떤 기업과 업종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사실 그냥 네. 어닝 시즌에서는 뭐 그냥 무조건 반도체죠. 반도체로. 반도체를 네, 이길 업종이 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막강할 것 같고 과연 기대를 뛰어넘을 건가.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곧 삼성전자가 아마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아, 벌써 다가왔군요. 다가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뭐 잘 나왔고 했기 때문에 삼성도 무난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죠. 그 좋은 숫자를 냈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이고 마이크론의 실적도 우리 예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좀 삼성전자는 그런 걸 반영해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다면 뭐 시장은 또 한번 이제 이란 전쟁보다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가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너무나 중요하다. 예, 그걸 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지만 요새 ESS 배터리 수요가 늘어가지고 네. 요즘 장에서 되게 좋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배터리는 ESS는 태양광과 같이 가요. 이거를 이제 보조하는 역할인데 이 수요가 이제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이란 전쟁 터져가지고 대체 에너지 수요가 늘고 근데 태양광은 혼자 사기가 어렵죠. 비 오면 진짜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ESS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좀 필요한데 같이 대체 에너지랑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죠.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이 배터리도 예전과 다르게 옛날에는 전기차만 봤다면 이제는 안보가 들어가죠. 네, 중국산은 맞아요. 이제 안 쓰거든요. 네. ESS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종합해 본다면 LG엔솔도 실적 발표가 아마 삼성전자랑 아마 비슷한 시기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잘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우려보다는 진짜 실적 괜찮구나. 펀더멘탈로 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두 회사 실적을 좀 주목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최근 시장 약세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뜬 흐름들이 네. 있었는데 지금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그런 재생에너지 관련주 봐야 된다고 하면서 ESS까지 같이 맞물리는 흐름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대목이겠죠. 예. 배당주도 지금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어쨌든 주주환을 많이 하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보시면 좀 좋겠고 다만 이제 배당 시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어느 정도 배당 모멘텀은 조금 소진은 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월 전략도 잘 세우시라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전쟁 리스크도 관련해서 봐야 될 그런 포인트도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염승아 LS증권 이사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